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타 지역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접촉자 2명, 종사자 1명 등 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20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 진구 호천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조 1221억 원 규모의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장군과 한국야구위원회가 한국야구 명예전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기장군은 이달 중 지원 규모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 진구 호천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집과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진 마을. 삼복도로 호천마을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 가파른 계단에 작은 녹지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게도 없어 생필품 하나 사려 해도 먼 걸음을 해야 합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명소로까지 꼽히는 마을이지만 그 안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늘진 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의자도 좀 놔주고 가게 같은 거 조금 생필품 파는 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게 하나 들었었으면은 골목이 너무 힘들어. 할매들이 이리 갖고 걸어 다니면 그거 하는데 그걸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마을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초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는데 최근 마을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는 마을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산 진구청 그리고 이게 총괄 사업단인 그 부산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만들어진 그 주민협의체 연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을 해서 4년 동안 하나하나씩 잘 챙겨보도록. 호천마을 도시재생의 첫 사업으로 올해 주거와 보행 환경 개선이 추진됩니다. 부족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제공원 조성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돌봄센터, 스마트 미니농장 등이 구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타 지역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접촉자 2명, 종사자 1명 등 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4명,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1조 1221억 원 규모의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일선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구군 조정교부금을 본 예산 대비 2천억 원을 추가 편성해 조기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639억 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1,33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미래 비전에도 1,000억여 원을 편성해 초강력 경제도시, 교통인프라 건설, 산학협력 연계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장군과 한국야구위원회가 한국야구 명예전당 사업의 조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정지택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지난 3일 한국야구회관에서 만나 한국야구 명예전당 조속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KBO 운영비 문제에 대해 기장군이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2014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명예전당 건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은 이달 중 지원 규모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실무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금정구의 작은 도서관 사업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서 금정구 작은 도서관 사업이 전국 지자체 34개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금정구는 최근 3년 동안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 도서관을 지역 특색별로 14곳을 만들어 주민과 행정기관, 대학, 기업 등이 함께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는 6월 6일 중앙공원 혼충탑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오전 9시 55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념식은 박형준 시장과 신상해 시의장,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전국 사이렌에 맞춰 추모 묵념으로 시작됩니다. 시민들의 개별 방문 참배는 추념식이 끝난 오전 11시부터 가능합니다. (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4일 오전 8시 20분쯤 동구 범일동의 공사 중인 한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0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시 작업장에는 17명이 있었지만 즉각 대피가 이뤄지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냉각팬 구조물을 해체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가 지난 28일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학술대회는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와 뉴 리버럴 아츠의 만남을 주제로 미래 기술과 기초 교양 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자들이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연구소 윤혜경 소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선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대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미래형 기초 교양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틴조선 부산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시작된 릴레이 친환경 캠페인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을 SNS를 통해 게시하는 운동입니다. 웨스틴조선 부산 박상조 총지배인은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나비 효과가 돼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LG 헬로비전 부산방송과 그랜드조선 부산, 대구 메리어트 호텔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일반고 26개 학교에 대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마쳤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극단 초점 프로젝트와 범랑 칠판을 비롯해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갖춰졌고 자기주도 학습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69개 학교에 대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에서 영도구가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최고 등급인데요.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전화 연결해서 공약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 중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김철훈입니다.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영도구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제 약속한 공약은 선출되기에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대 분야 32개 공약 사업을 완료해서 85%의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영도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최고 등급이라는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공약 이행 관리나 또 다른 기타 부분에서 남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공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원래 꼭 달성해야 할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또 분기별 점검을 하는 체계적인 공약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또한 공약 담당자들이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공약 이행이 그 객관성 또는 민주성들을 높이는데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다음으로 지금까지 완성된 주요 공약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구 공약은 사람, 환경, 문화, 공간, 산업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분야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구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과 함께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어르신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영도구 노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어르신들이 고용과 복지, 여가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입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는데요. 5년 동안 160억 원의 사업비를 문화불모지 영도에 이렇게 펼치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려운 산업 여건을 개선하는 일인데요. 대평동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청학동 노후 공장적 활성화 시범사업 등은 9천억에 가까운 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는데요. 앞으로의 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이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는데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1년 제가 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마지막 점을 찍어야 할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땀과
역량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제가 공약한 사항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문화 불모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도에 새로운 문화재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부산시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비산업 부문,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산림과 같은 흡수원 등 전 부문에 걸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오는 2023년 개최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부산 유치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기술 국가유산을 남기다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적인 보존이나 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는 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 칠정산, 동의감을 비롯해 대한지질도, 부산의 대표 과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연구 자료 등 국가 중요과학기술 자료 12종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오는 8월 1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표준실험실에서 개발한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유전자 진단법이 국제표준으로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은 넙치와 연어과 어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국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표준으로 등재된 유전자 진단법은 검사 후 사흘 이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14일 이상 소요되던 세포 배양법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유전자 진단법이 국제표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진단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앞으로 어류 양식의 위험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섬유 소재 기업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되며 올해는 친환경 고부가 섬유 소재 개발과 관련해 지역 기업 5곳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 섬유소재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후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경찰서 등이 오는 주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방역합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5일 오후 2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방역 지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과 함께 5인 이상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이 시작되며 6월 1일부터 조기 개장한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6월 8일부터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부산시가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대학과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대학과 지역대학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총장 간담회는 전문대와 사립대, 국립대 등 대학별 특성에 맞춰 진행되며 산학협력을 비롯한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지역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일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우려도 제기했지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건데요.
이대로라면 올 가을, 이르면 9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